열정열차 3일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목포역 앞에서 지금 이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몇 분의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영일 전남 총괄 선대위원장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할게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 한수가 진짜 저기.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여러분, 비나리는 호남선에 반대로. 열정열차 도착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님 환영합시다. 우리 이곳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슬픈 비 내리는 호남선 종착역입니다. 예전에는 비가 내렸지만 이제는 정성을 실은 열차가 도착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 여야 서로 싸우고 다퉈왔지만 우리 호남에 이러한 정성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 헤아리시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당대표께서 우리 호남 지방의 섬, 그야말로 먼 곳에 섬까지 방문하셔서 지역의 애로사항, 지역의 고충들 다 보고 가셨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챙겨보자고. 그래서 우리 호남이 우리의 힘으로 변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가 기획하셨는지. 윤석열 후보께서 보내신 손편지,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전남의 공약들, 우리의 미래들에 대해서, 호남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편지를 받아보시고요. 지역의 어르신들이요, 저한테 그 편지를 가져오셨어요. 제가 왜 가져오시냐고 물었더니요, 너무너무 많은 공약이 들어있고 하고 하는데 읽을 수가 없이, 어르신들이니까요, 노인 양반들이 그거 다 읽어보고 싶다고 저한테 읽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호남의 공약들이 다 들어있고 우리 호남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배인 것을 보시고 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여지껏 뭐뭐 당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변해가고 있더라고. 나도 철저하게 지역에 대한 애정 갖고 변하게 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당대표께서도 오시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성을 싣고 오신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크나큰 새 역사 써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일 전남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준석 당대표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 드리면서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호시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네, 잠깐. 제가 이렇게 목포에 와보니 벌써 한 2주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안의 섬들을 돌기 위해 가지고 이 목포에 내려서 앞회로 떠났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정치를 하면서 저도 이제 10년 정도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경험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항상 설레면서도 두려운 순간이 있다면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난 한 9년 동안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지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정당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항상 이념에 치우쳐가지고 누군가를
때로는 빨갱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때로는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혜택을 줌으로써 고립시켰던 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열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저희는 그런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는 것 이상으로 긴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장 익숙한 것을 하게 되고, 그 익숙한 것을 하다 보면은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와 우리 윤석열 후보가 공감한 게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 지금까지 후보가 된 다음에 벌써 5번, 6번 호남을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저희가 행동하고 변화를 가져오면은 과거의 방식에 익숙하신 분들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영남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지난 40여 년의 세월 동안 호남에 못했던 것이, 부족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도,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고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호남을 잡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TK나 PK에 집중하는 정당으로 비춰지고 매번 선거 때마다 우리의 익숙함이 이끄는 방향대로 계속 804례만 올랐던 것이 과거의 문화였다면은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고 오늘은 유달산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 정초에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무등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무등산을 오르는 날 마침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무등산의 서석대까지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올라가는 신용만 할 것이냐 라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단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무등산 올라갔고요, 서석대에서 사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들어누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희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다가오는 두 선거에서 관심을 보여주신다면은 저는 단언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제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언젠가 유달산에 같이 올라가려는데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다도의 지역을 돌면서 계속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남에도 한 당이 정치를 독식하면서 지방의 행정, 국회의원 많이 배출했지만은 오늘도 방금 무안에서 왔습니다. 무안 국민들 다 몰아가지고 한 당을 밀어줬는데 아직까지도 예전에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졌던 무안국제공항, 이거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공항을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모든 지자체장을 몰아줘도 그거 하나 타협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호남 지역에서, 특히 전남 지역에서
물론 저희의 잘못으로 한동안 경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호남 지역에서도 특히 전남 서부권에서도 경쟁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정말 무의미한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이 목포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제가 목포에 오는 것이 만약에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떨리게 한다면은 민주당 대표도 자주 찾아오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경쟁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아무도 그 효과를 믿지 않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꾸준히 일생 동안 동진정책이라는 것 펼치시면서 깨지더라도 부산에 도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그 당시에도 목포의 많은 시민들께서 그것을 응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여 년이 지나서 솔직하게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만큼 더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남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지금 부산이 매 선거 때마다 그 경쟁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목포에 계신 분들도 매번 뉴스를 틀면 들어보시겠지만 여야 양당이 항상 부산에 가서 화려한 공약들을 많이 발표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산 신항 확장, 북항 재개발, 이번엔 엑스포 유치까지. 경쟁이 있는 곳에는 치열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 목포에서도 전남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광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의 사람들도 한 번쯤은 지방의회의 의사당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유세차호에 올라가가지고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부여된다면은 저는 그 기회가 부여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십 년 동안 제가 부족했던 것을 압축해서 더 빠르게 목포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제가 이번 선거 중에서 여러 공약이 나오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아까 우리 윤영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남 지역의 공약을 총망라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와 함께 논의하고, 또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손편지라는 방식으로 이 호남 지역에 전달했습니다. 요즘 우표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0원이 넘습니다. 호남에 230만 통 편지 보내는데 그 선택, 사실 정당에서도 손 떨리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 떨리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진다면은 그것만으로 저희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1년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관심을 가지면서 요즘 언론에서 젊은 세대의 이야기가 대서득필입니다. 이대남이니 2030이니 양당이 경쟁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번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은 저는 2021년에 2030의 정치혁명을 이어서 항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이 호남에서 다시 한번 정치혁명을 만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차 마무리하면서
대통령 이준석! 함께합니다. 이준석 다음 대통령! 인사 진행할게요. 이준석이 대통령이야! 이준석! 강 대표께서 지금 인사 말씀 겸해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기자회견 자리로 마련하는 만큼 질의가 있으시면 한두 건 정도만 저희가 시간 경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열정 열차 후반 참여 일정이 며칠 전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윤 후보님은 오늘 왜 참석을 못하시나요? 오늘 윤 후보님께서는 그 마이크 펜스 전 미 부통령과 함께 하는 외교적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사전에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께서 상당히 목포 시민들을 뵙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 열정형차 형식으로 뵙지 못한 거를 되게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해주셨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대신해서 제가 전해드리게 됐는데, 선거가 시작되면은 꼭 윤석열 후보 모시고 와서 또 목포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의 공약을 알리고 정치 개혁의 방향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종착역까지 도착하셨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3일 동안 13개 역에 정차하면서 지금 556km 좀 달려오셨는데요. 이 선거 사상 초유의 이 열정차 시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자평하시는지 총평과 함께 출발할 때만 해도 이렇게 철도 노조에서 반대가 있었고 또 이렇게 여당 일각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창궐 상황 우려해서 공격이 있었다는 것도 듣고 계실 텐데 그런 좀 비판이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무궁화호가 닿는 곳들, 어쩌면 KTX가 생기면서 철도교통에서 중심지에서 멀어진 곳들이 오히려 저희의 정차역이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선거의 논리대로라면은 많은 유권자가 사는 대도시 위주로 가가지고 찾아뵙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책의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중소도시는 소외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께 제가 바로 우리의 선거의 타겟은 정말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소도시의 시민들이고, 그래서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무궁화호 정차역 위주로 가서 저희가 이 정책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후보도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소도시일수록 보통은 우리가 보통 역전 앞이라고 하죠. 근데 역전이 번화가의 중심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획으로 저희가 이렇게 설계했고, 무엇보다도 열차라는 공간은 이동 시간에도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너비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유튜브 가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도 무안에서 목포로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 윤영일 의원님과 또 위원장님들 모시고 결국에는 목포 이야기를 먼저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굉장히 시간 효율적으로 아까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개의 도시를 3일 동안에 저희가 돌면서 아주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원래 사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원래 열차를 이용한 선거 유세 이런 것들 진행한 바 있고, 과거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열차가 오히려 비행기보다 시민과 소통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유세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규정에 따라 가지고 코레일에서 이렇게 열차를 전세 내 가지고 하게 됐는데, 아마 코레일에서도 이런 협조 요청이 처음이었을 텐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또 철도 노조가 우려하는 사항들도 있었다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그분들의 의견 또한 포함시켰고, 다만 그분들이 좀 마지막까지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KTX와 SRT로 이원화된 철도 운영 체계를 일원화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어떤 시위나 집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철도 민영화의 계획이 없고, 무엇보다도 철도 사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가적인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역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지역 관련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전남 알짜시구 방역단체 중에 유일하게 의뢰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해 말에 우리 조 후보님께서는 의뢰 신설보다는 우리 전남대 의대 문헌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아직 백세로의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후보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후보는 이 지금 남원이라든지 아니면 순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지역에 의대 설립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의대나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지역에 정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최적화된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대라고 하는 것이 별도 의대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물론 선의로 지역에서 공대를 훌륭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나주의 한전공대 같은 것들도 추진했지만은 한전공대가 입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나주에 가보시면 아마 시민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한전공대가 아직까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가질 정도로 설립 경과가 더딘 상황인데, 이런 것처럼 최근에 대학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융복한벽대로 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단과 의대 설립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대의 성격이라고 했을 때 더 추진되기 어려운 감이 있고, 우리 후보는 지역의 의료 체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고도화되어야 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정한 어떤 지방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공공의대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특정 대학교를 열거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당연히 대선을 뒤따르는 지방선거에서도 저희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공약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의료 고도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네, 마무리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호남과의 동행을 선언하는 청년들의 외침을 좀 들어볼 텐데요. 김윤하 대표가 나오셔서 호남 동행 선언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청년분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들어오세요. 뒤에 청년분들 청년들 안녕하세요. 잠깐만 대표님만 놔두고 다 부르세요. 청년들 이리 오세요. 청년들 앞으로 오세요. 청년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청년들 일 앞으로. 대표님 앞으로 와. 정치 동행 선언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호남과 전남 그리고 목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선언하며 요구합니다. 이는 5천만 국민에게 밝히며 함께 나아가기 위한 정당한 움직임이니 하늘 아래 어떠한 것이든 이를 막거나 억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가면은 지난번 지지선언 이후 특정 정당에서 색출이라는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개개인의 보호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에 나와 우리를 지지하는 청년 50명은 민주당을 탈당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아직 지역의 문화가 그러하고 지역의 이해가 낮기에 가치 있는 친구 동료들의 가면을 함께 벗기는 힘이 들지만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밝히며 세상으로의 발걸음을 나서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힘내셨다. 선언을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정책 건의가 있겠는데요. 최원담 전달자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고. 네. 저는 대표님께 오늘 청년 정책을 제안하려고 하는 최원담입니다. 앞서 이제 청년들이 이 목포에서 정치 생활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대표님에게 정책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목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은 면세 자유화 구역 설정입니다. 지정이 아닌 시범 형태로 지정이 되면 우리 목포는 항도 가지고 있고 가까운 곳에 공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을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 면세화 구역이 되면 호남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1차 산업밖에 없습니다. 쌀, 그리고 해산물들,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공장을 가지고 목포로 와서 면세가 된다면 이게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 꼭 면세 구역 설정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예. 이 부분에 그래야 청년들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가 그 국가적으로 그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여러 그 세제 혜택을 주는 지구들을 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이 수도권에도 꽤 있는데 특화된 어떤 형태로 지정이 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은 또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포에 어떤 형태의 어쨌든 특혜 지역, 특례 지역을 두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그 지방선거 때까지 고민해서 또 이걸 만약 저희가 집권한다면은 또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 정책 건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앞에 현수막을 좀 치우고요. 저희가 이 연설대도 좀 치우고 간단한 저희가 원래 이 좌석에 N극과 S극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붉은색과 푸른색 티셔츠를 입고 영원함의 화합을 뜻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 퍼포먼스인데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시작해주세요. 간단하지만 영원한 화합의 뜻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공존하고 함께 발전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간단히 시행해봤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박 3일 동안 충청과 호남을 쉼없이 달려온 열정열차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현지 주민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근데 한마디만 더 도와주면요.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은 우리 민주당을 탈당해서 우리 당에 입당하겠다고 하시는 50여 분의 청년들이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해코지를 당하고 지금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첫째로는 당 대표인 제가 더 노력해서 이 호남에서도 더더욱 떳떳하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우리 목포의 시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은 한 번쯤은 저들의 그런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만약 과거의 생각이 휩싸여가지고 정치적인 생각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면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절대 호남이 추구해왔던 민주주의의 방향이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의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럼 아마 더 힘이 나서 젊은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고 목포의 젊은 세대가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저는 목포가 정치혁명의 중심지가 되고 지역적으로도 경쟁이 호남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고 그래서 가장 먼저 지역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